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죄 심리학 13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증오 범죄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오 범죄 피해의 심각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미에 증오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더 큰 어떤 정서적 피해, 정서적 트라우마, 두 번째로 피해의 확장성, 그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가 속한 어떤 사회적 집단 구성원들 전체에게까지 어떤 범죄의 어떤 피해가 확산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더 큰 신체적 피해, 중어 범죄가 일반 범죄보다 신체적 피해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오범죄 피해자는 동일한 정도의 일반 범죄 피해자보다 더 큰 정서적 트라우마를 경험한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바꿀 수 없는 그 정체성에 기반한 어떤 공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큰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 자괴감, 분노 이런 것들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얼리치나 뭐 헬렉 등이 한 이런 연구들을 보시면은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어떤 다른 동기에 의한 범죄 피해자보다 더 큰 어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죠? 뭐 더 큰 어떤 사회 행동 변화, 자, 그 다음에 뭐 더 유의한 정도의 어떤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분노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 동영상, 요 동영상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를 보면서 그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공격, 자, 이런 것들이 왜 더 큰 어떤 정서적 트라우마를 야기를 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계기로 다문화 2세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문제가 다시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만 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은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국어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 아이들 사이에 피부색이 조금은 특별한 한 학생이 눈에 띕니다. 15살 현빈군. 에콰도르 출신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엄마도 한국 사람이고 아빠는 외국 사람이지만 저는 한국이 좋아요. 처음엔 낯선 외모에 놀랐던 친구들이지만 현빈이를 알고 난 뒤엔 달라졌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고 축구도 진짜 잘하고 그냥 우리 반 인싸예요. 하지만 이런 현빈이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이 저보고 자꾸 놀렸어요. 외국인이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굴에 상처가 난다고요. 그 형도 이제 저를 막 때렸어요. 선생님이 저가 그 형한테 사과를 하래요.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10대에 꼽혔던 모델 한현민 군도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친해질 때쯤이면 이제 막 친구 엄마가 와서 쟤랑 놀지 마 이렇게 하고 데려가기도 하고 너 피 무슨 색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부모 중 한 명이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다문화 가정 어떤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에 이제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에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자,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외국 사람이라서 피부색이 조금 다르다라는 이유로 이제 뭐 차별을 당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증오 범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학교 폭력을 경험을 하고, 자, 이런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큰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자괴감 이런 것들을 느낄까? 우리가 한번 공감을 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오범죄는 그 직접 피해 당사자의 어떤 그 신체적, 정신적 피해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속한 전체 집단 구성원으로 하여금 유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간접적 피해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들어서 어떤 개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자, 여러분 뭐 강남역 살인 사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그게 조현병자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걸 떠나서
그게 이제 증오범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그 피해자, 물론 살해를 당했습니다만은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강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다른 여성들, 그죠? 지역 사회 내 피해 집단, 지역 사회 내의 여성들입니다. 그죠? 그 여성들이 이제 두려움, 분노 이런 걸 느꼈고 나아가서 이게 뉴스로 보도가 되면서 그 지역 사회 내의 어떤 여성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 외에 그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여성들도 이제 다 공감을 하면서 어떤 분노와 두려움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어떤 여성들뿐만 아니라 어떤 뭐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이렇게 이제 다른 어떤 사회적 약자 집단, 그죠? 이제 거기에 소속된 개인들까지 우리도 이렇게 어떤 막무가내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그런 범죄를 당하지 않을까, 범죄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어떤 그런 사회 보편의 가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더 큰 어떤 충격, 파장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증오범죄 한 건이 단순히 그 피해자에만 국한되는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 집단 구성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규범과 가치에게까지 어떤 큰 어떤 피해를 이렇게 초래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증오범죄는 이렇게 피해의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증오범죄 피해자들은 어떤 같은 유형의 일반 범죄 피해자들보다 대개 더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합니다. 뭐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증오범죄 가해자들 특성 자체가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감이 없어요. 그죠? 공감이 없고 더 큰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떤 폭력을 행사할 때 어떤 좀 더 잔인한 어떤 그런 어떤 폭력을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피해를 입고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공감이 없어요. 그죠? 적개심만 더 클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잔인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오범죄 대부분이 이제 공동폭행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심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보통 단독범인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최근에. 혼자서 무슨 뭐 총기를 난사한다라든지, 혼자서 이제 길 가는 사람을 뭐 폭행을 한다라든지, 자, 이런 경우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어떤 증오범죄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서 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폭행을 하는 이런 어떤 공동폭행 형태의 증오범죄가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서 저지르는 어떤 폭행보다는 여러 명이 이제 저지르는 이런 공동폭행이 더 큰 어떤 신체적 피해를 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증오범죄 피해자들은 일반 범죄 피해자들보다 더 큰 어떤 신체적 피해, 그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적 피해도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증오범죄는 결국 그 집단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죠?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유가 돼서 그 집단 구성원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의 범죄는 집단과 집단 간의 어떤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일본 내 어떤 혐한, 그죠? 일본에서 이제 뭐 한국인들 대해서 뭐 혐한 어떤 시위도 많이 하고 무슨 뭐 혐한 어떤 뭐 책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뉴스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지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넓은 의미에서 증오범죄, 혐오범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본 내에서 발생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더 악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집단과 집단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이렇게 번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증오범죄 피해가 일반 범죄보다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증오범죄 가해자의 어떤 심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범죄 심리학 수업에서 이제 특별히 초점을 맞추는 분야가 이 가해자의 심리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스릴 추구형이 있어요. 스릴 추구형. 가장 많이 발견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맥데빗 등의 연구에 의하면은 약 3분의 2의 증오범죄가 이런 어떤 스릴 추구형 증오범죄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가해자들은 대부분 젊은 비행 집단이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이제 비행의 일환으로서 저지르는 어떤 이런 형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그냥 괴롭히고 놀리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소소한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형태다. 자, 이 경우에 집단 성범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집단 성범죄하고 유사한 어떤 심리가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집단이 몰려다니면서 뭔가 여러 명이서 저지르는 어떤 범죄다 보니까 몰개인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뭐 조직 내 익명성,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집단 내에서 지위를 확보하려는 어떤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가지고 우리 집단 구성원들한테 좀 인정을 받아야지. 아니면 따돌림을 받지 않아야지. 이런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사회 학습 효과, 그 안에 있는 어떤 어떤 편견,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편견, 증오심, 뭐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피해자에게 좀 더 잔인하고 어떤 가혹한 이런 형태의 이제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구성원들을 보면은 리더가 있고 리더가 아닌 공범들이 있겠죠.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증오 범죄를 계획을 하고 그 범죄에 좀 더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는 이런 어떤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들은 실제로 그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집단이 아니더라도 자기 단독으로도 증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리더 외의 공범들은 그냥 그 리더를 따라다니면서 리더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그 조직 내에서 뭔가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리더 외의 공범들도 사실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그 주변에 이렇게 뭐 서 있기만 해도 사실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두려운 존재가 되겠죠. 그죠? 존재만으로도 위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떤 그 사회심리학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거기 가담하는 경우, 사회심리학적 메커니즘이라고 하면은 어떤 몰개인화, 집단 내 어떤 지위 확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심리학적 메커니즘이죠. 그죠?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이렇게 증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거기 이제 조직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담을 하는 것이지 혼자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고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의 어떤 남성다움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그 지속적으로 그 집단에 남아 있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가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스릴 추구형 증오 범죄자들의 심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피해 의식형이 있어요. 이런 어떤 피해 의식형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집단 구성원들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나 또는 내 가족, 뭐 내 이웃의 어떤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은 내 영역에 어떤 피해 집단이 이제 침입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몰아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텍사스의 갈베스톤이라는 어떤 해안가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 지역인데 여기 이제 베트남 출신 어부들이 이제 막 이주를 해와가지고 점점 그 마을에 이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자기들끼리 협동을 해가지고 고기도 많이 잡고 그죠? 이렇게 되니까 백인 어부들이 이게 우리 존재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베트남 출신 어부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 의식형, 그죠? 어떤 증오범죄 가해자의 심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의무감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는 피해 의식형보다 좀 더 나간 형태입니다. 좀 더 나간 형태. 그래서 굉장히 심한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정 집단은 아예 사회 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드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어떤 왜곡된 가치관에 노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무감형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드물게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에서 플로리다 게이 클럽에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여러 명을 죽였던 오마르 마틴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게이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총기를 막 난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은 자기도 무슨 뭐 사형에 처해지거나, 그죠? 무기징역에 처해지거나, 인생을 이제 망치게 되죠. 그죠?
자,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의무다. 이런 어떤 굉장히 심각한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형태가 이제 의무감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은 어떤 특정 집단에게 증오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일 수도 있고 루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복수심으로 해당 집단을 향해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예로 들어서 1991년에 유대인이 탄 차가 2명의 흑인을 치어서 그 중에 1명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하게 했고, 유대인이 운전하던 앰뷸런스가 해당 피해자를 돕기를 거부했다라는 어떤 루머가 확산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유대인들이 자기들 집단을 상대로, 흑인 집단을 상대로 일종의 증오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든 루머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흑인들은 증오범죄를 당했다라는 어떤 생각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3시간 뒤에 흑인 무리가 이 사건하고 무관한 유대인 학생을 칼로 찔러서 이제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일종의 유대인들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수형 증오범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수형 증오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전쟁에서 많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요즘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팔레스타인 지역, 그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 어떤 아랍인들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공격을 하면은 팔레스타인에서 또 이제 유대인을 공격을 하고, 그 뭐 개인이 잘못한 건 아닌데, 그죠? 그 아무 이제 잘못이 없는 무고한 어떤 뭐 어린 아이들, 뭐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죽어 나가죠. 일종의 이제 증오범죄가 이런 어떤 전쟁의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복수형하고 가장 유사한 어떤 심리죠. 자, 이제 우리나라의 증오범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증오범죄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중처벌하는 뭐 그런 어떤 조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 수집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증오범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사실은 모릅니다. 확실하게 증오범죄라고 이제 판정이 난 사례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증오범죄라는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사회과학적인 어떤 현상으로 봤을 때 이제 증오범죄의 형태다, 뭐 유사한 형태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엄격하게 증오범죄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례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통계도 수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어떤 증오범죄로 의심할 만한 어떤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및 다문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입니다. 자, 뭐 유튜브 영상은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상 개별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예시, 2가지 예시가 있는데 한 가지만 볼게요. 밑에 경남 통영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한국인 조선소 직원입니다. 지원이 아니라 직원 6명이 길을 가던 조선족 일가족 4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집단으로 폭행하여 피해 가족이 고막을 다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합계 전치 16주의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짤막한 어떤 기사만 있었어요. 제가 찾은 사례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확한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지만 가족 4명입니다. 그죠? 남자 직원 6명이 가족을 이렇게 폭행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죠? 뭐 가족은 뭐 아이들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럴 건데, 그죠? 이게 이제 조선족에 의한 어떤 편견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뭐 처음에는 어떤 시비로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이제 가족들을 집단으로 폭행했다라는 거는 결국 조선족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심한 전치 16주의 이런 심한 피해를 이제 야기하는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다문화, 뭐 북한 이탈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이렇게 심심찮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위의 사례도 보면은 뭐 그런 어떤 유사한 다문화 가정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폭행 사례입니다. 그죠? 자, 2번째로 이제 남녀간 혐오에 의한 증오범죄. 이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런 경우예요. 지금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죠? 뭐 남자들은 또 뭐 여성에 의해서 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많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뭐 여성들도 군대를 가라 뭐 이런 어떤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또 여성들은 또 이제 남성에 의해서 이제 어떤 피해를 당한 어떤 그런 사례들 때문에
또 뭐 어떤 남성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어떤 일부 어떤 시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범죄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사이트 일베 여성을 이제 김치녀라고 부르고 메갈리아 등 남혐 사이트에서는 한남충이라고 부르고 이런 갈등이 이제 존재를 하고 또 이제 대전 발바리 사건이라고 좀 옛날 사건이긴 한데 1999년도부터 이제 약 70여 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어떤 피의자가 안 잡혔어요. 한참 동안 70여 건이 발생할 때 동안. 그죠? 그래서 2006년도에서야 이제 검거가 됐는데 이제 소위 이제 대전 발바리 사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택시 기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성 승객이 술에 취해 가지고 막 자신을 이제 무시를 했대요. 뭐 네가 그러니까 택시 기사밖에 못하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일반에 대한 어떤 증오심을 가지고 여성들을 힘으로 이제 제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여성들이 타기만 하면은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남녀 간 혐오에 따른 증오 범죄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그 다음에 타종교에 대한 혐오. 경기도에서 고양시에서 이제 무슬림 문화타운 할랄 거리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 고양시 이제 민원 게시판에 무차별로 욕설을 하고 혐오성 글을 게시를 하고 그래서 결국 전면 백지화가 되고 혐오 범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범죄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사례인데 이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면은 이제 나올 겁니다. 그 어떤 기독교 신자가 절에 가서 이제 불을 질러 가지고 이제 절이 이제 완전히 그 대웅전이 이제 다 타버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도 그 타종교,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어떤 편견, 혐오,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 어떤 범죄다. 그리고 명백히 이제 증오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사례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 우위에 대한 혐오. 뭐 이건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그죠?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 장애인을 위한 어떤 특수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했더니 그 주민들이 막 반대를 한 거예요. 뭐 집값 떨어진다는 뭐 이런 어떤 이유. 그죠?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의 논리는 자, 이거를 왜 항상 우리 강서구에만 가지고 강서구가 서울에서는 조금 이제 뭐 저도 잘 모르지만은 조금 뭐 약간 그렇게 뭐 아주 잘 사는 동네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강남이나 이런 곳에 이제 좀 만들지 왜 이런 거 만들 때마다 왜 강서구냐. 그죠? 약간 어떤 옛날부터 어떤 이런 피해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완전히 뭐 이 사람들 의견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도 좀 힘든데 어쨌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죠? 이걸 혐오 시설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제 어떤 편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영상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보시면은 이 장애 학부모가 막 무릎을 꿇고 막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애들 학교 좀 다니게 해달라고 우리 애들 그죠? 혐오 시설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호소를 하고 같이 이제 막 무릎을 꿇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주민들은 막 쇼하지 마라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욕설을 하고 그죠? 언제든지 이게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엔 학교를 이제 설립을 했어요.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은 많은 장애인들이 잘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막 이렇게 호소를 했던 이 학부모들의 아이들은 결국 여기에 다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늦어져가지고 몇 년이 걸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은 다니지 못했지만 지금 다른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이제 잘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증오범죄 사례들, 뭐 쭉 증오범죄에 어떤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비록 통계 수집은 하고 있지 않아서 증오범죄가 마치 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증오범죄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제 인종차별 문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미국에서 뭐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인종차별이 심한 국가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접하고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인종차별이 과연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 뭐 풀 영상을 보기는 좀 시간적으로 좀 그렇고 잠깐 우리나라 인종차별 사례에 관한 영상 보도록. 자, 뭐 우리 사회의 좀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활도 하고 또 외국에 또 여러 학회에 뭐 참석차 이제 뭐 이렇게 방문을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한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어떤 폐쇄적이고 이렇게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 나라가 드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양하게 뭐 협업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이제 토론을 하고 있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고 이게 이제 사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우리 어떤 민족, 그죠? 우리나라 사람 이런 어떤 가치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어떤 백인들, 선진국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 백인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또 조금 이제 못 사는 나라,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저기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자, 이런 점들이 뭐 이 영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예, 동남아 사람들 예, 똑같이 어떤 동등하게 다 대우를 받습니다. 그죠? 물론 내심이 어떤지는 몰라요. 백인들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겉으로 이렇게 무시한다든지 불친절하게 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어떤 인식이 보편적으로 다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물론 내심 그런 어떤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 좀 싫어하는 마음, 편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사실 어떤 자유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거는 자유예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어떤 드러나는 행동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그죠? 자,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결국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증오 범죄의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증오 범죄자의 심리에 대한 어떤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